안녕하세요. MDK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인지하고 있듯이 글로벌리하게 비만 인구가 폭증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의 잠재 수요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JP모건 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30년 100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오늘날 비만 치료제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GLP-1의 엄청난 효능입니다. GLP-1은 음식 섭취 시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일종으로 인슐린 합성 및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억제, 소화 흡수 과정 지연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즉 이는 음식을 섭취하면 소장의 끝부분에서 분비되어 인슐린과 반대 작용을 하는 글루카곤을 억제해 식후 혈당 상승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GLP-1은 특정 효소에 분해되어 버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GLP-1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GLP-1 수용체 작용제를 투여하면 효소에 저항성을 갖게 되어 당뇨병 치료제로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GLP-1 수용체 작용제의 효능은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위장 운동과 식욕 억제에도 관여하는 것이 밝혀졌고 임상을 통해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적의 비만 치료제로 제약업계의 신흥 강자로 급부상한 배경입니다. 게다가 당뇨 치료제로 처음 개발된 GLP-1은 오늘날 비만 치료제, 퇴행성 뇌질환,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적응증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GLP-1 유사체를 비만 치료제로 포문을 연 약제는 노보 노디스크의 삭센다입니다. 그러나 이후 체중 감소 효과 효능을 크게 개선시키 위고비가 등장하고 최근에는 보다 향상된 효능을 지닌 젯바운드가 등장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노보디스크사가 개발한 위고비의 주성분은 3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인 세마글루타이드이며 인체의 소장에서 분비되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낮추고 식후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 식욕을 억제하며 위에서 음식물의 소화를 느리게 하는 호르몬인 GLP-1 유사체로 당뇨와 비만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2017년 당뇨병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으며 상품명 오젬픽은 주일의 주사제로 리베서스는 하루 1회 먹는 알약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고비라는 이름으로 2021년 FDA에서 비만 치료제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고비는 미리 약물이 충전된 펜 형태로 판매되며 자가로 주 1회 피하에 접종합니다. 위고비는 2021년 NEJM에 발표된 68주 임상 실험을 통해 평균적으로 자신의 체중의 15%가 감량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위고비는 미국에서 한 달에 약 1,350달러, 즉 약 18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하기에 비용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투약을 중단한 후 1년 이내에 대부분의 체중이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어 치료효과 지속력에 큰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에서 개발한 당뇨 치료제 마운자로의 주성분은 39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인 티르체파타이드이며 인체 내 소장에서 분비되는 GLP-1 유사체와 GIP 수용체의 이중으로 작용하는 호르몬 유사체 약물입니다. 즉 GLP-1 수용체에만 작용하는 약물인 위고비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혈당과 비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보고된 72주 임상시험에서 마운자로를 투약받은 환자는 자신 체중의 약 15%에서 20.9% 정도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임상시험에서 위고비보다 더 높은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결과입니다. 이는 GLP-1 수용체만 표적으로 하는 위고비와 달리 마운자로는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촉진 폴리펩타이드인 GIP에도 효과를 내는 이중작용제이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FDA는 2022년 5월 마운자로를 제2형 당뇨병 성인 환자에 대한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 보조제로 허가했으며 비만 치료제로도 2023년 11월 8일 젯바운드라는 상품명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젯바운드는 미국에서 한 달에 1,060달러, 약 14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위고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더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를 지니는 장점을 지닙니다. 그러나 당뇨병, 비만, 지방 간염에 이어 이제는 신부전까지 적응증은 넓히고 있는 위고비와는 달리 젯바운드는 아직 심장기능 보존과 관련하여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혁신적인 비만 치료제 위고비, 젯바운드는 놀라운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방광기가 짧아 체중 감소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매주 1회 이상 지속 투여 필요함. 둘째, 고가의 치료제로 누구나 사용하기엔 경제적인 부담이 있음.
셋째,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요현상이 나타남.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러한 관점에서 소개하고 싶은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하반기 탑5 중에 두 번째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바이오테크 회사로 출발한 암젠은 1980년에 설립돼 이제 44년 된 젊은 회사로 현재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 제약 회사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암젠의 2023년 전체 매출액은 36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으며 메이저 제약사들에 비하면 크지 않은 매출액입니다. 영업이익은 10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17% 감소했습니다. 매출액 1위는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로 2023년 매출액은 12% 증가한 5조 5천억 원을 기록했고 2위는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엠브렐로 매출액은 마이너스 10% 감소한 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3위는 건선치료제 오테질라로 매출액은 마이너스 4% 감소한 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부터 일부 특허가 만료돼 향후 큰 폭의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암젠은 매출이 상위 몇 개의 약품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특허 만료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하지만 다른 제약사들과 마찬가지로 향후 특허가 만료되는 약품이 많은 것은 동사의 고민거리로 이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암젠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에 호라이즌 테라피틱스를 정격 인수했습니다. 인수가격은 무려 37조 원으로 호라이즌 테라피틱스의 주력 제품인 테페자와 크라이스텍사를 손에 넣기 위한 과감한 베팅이었습니다. 독점 문제로 승인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2023년에 초권부로 승인이 확정됐습니다. 테페자는 갑상선 암병증 치료제로 2023년에 5,4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크라이스텍사는 만성 통풍 치료제로 4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두 개 제품 모두 아직 매출이 미미하지만 조만간 블록버스터급 대형 약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에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암젠의 또 다른 강점은 바이오시밀러 분야입니다. 암젠의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로는 아바스틴 시밀러인 에빠시와 허세틴 시밀러인 칸진티 그리고 휴미라 시밀러인 암제비타가 있습니다. 암젠의 바이오시밀러 중 가장 기대되는 건 역시 암제비타로 류머티스 관절염, 건선증, 크론병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휴미라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향후 암젠의 암제비타가 휴미라의 매출을 얼마나 뺏어올 수 있을지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역시 암젠에게 가장 큰 게임 체인저는 비만 치료제인 마리타이드입니다. 2030년에 135조 원으로 추정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을 5%만 가져와도 연간 6조 8천억 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어 현재 암젠이 가지고 있는 단일 약품 매출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암젠이 임상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 후보 약물 성분은 2개였는데 나머지 하나를 포기하고 마리타이드에 집중하기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암젠의 마리타이드는 GLP-1 수용체 작용제와 GIP 수용체 기량제가 결합된 이중 작용제로 해당 파이프라인은 항체 펩타이드 접합체 기존으로는 최초로 개발되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암젠은 2월에 네이처 메타볼리즘의 논문 게재를 통해 비만이 있는 성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마리타이드 임상시험 일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마리타이드는 1회 주사로 비만인 지와 원숭이 체중을 감소시키고 대사지표를 개선했으며 비만인 성인 참가자 대상으로 체중 감소 및 최대 5개월간의 체중 유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마리타이드 일상 연구는 단일 용량 또는 다중 용량의 약물을 투여받은 75명의 비만, 비당뇨병 피험자가 참여하였고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낮은 용량을 받은 단일 용량군의 참가자는 29일차까지 체중의 평균 약 2.4%를 감량했고 121차까지 체중이 다시 늘었으며 가장 높은 용량을 받은 참가자는 1회차에 평균 8.2%를 감량했으며 특히 이 그룹은 연구기간 종료인 150일까지 체중 감량을 유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암젠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이상 데이터를 올해 말까지 공개한다는 방침으로 마리타이드 52주 복용 데이터가 올해 말까지는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적으로 임상 3상은 위고비나 젯바운드가 52주를 하였던 사례로 볼 때 암젠의 비만 치료제 출시는 약 2년 뒤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는 올해 안에 공개될 임상 이상 데이터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암제네 비만 치료제는 3회 투여로 14.5% 체중 감소 효과, 마지막 투여 후 췌장 150일까지 체중 감소 효과 유지를 보여서 위고비와 젯바운드 대비 월일의 투약으로 복용 편의성 증대, 개선된 체중 감소 효능, 우수한 체중 감소 유지 효과가 장점으로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